안녕하세요, 어서입니다. 일반적인 사이클을 보면 부동산은 인플레이션을 방어할 수 있는 대표적인 재산으로 분류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부동산이 시간이 지날수록 이렇게 우상향하는 그 이유가 물론 다양한 그런 요소가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한정된 입지에 대한 공급과 수요, 그리고 물가가 인상될 때마다 전월세 시장 가격도 인상되기 때문에 그런 임대차 시장 때문 아닐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구가 감소하는 일부 지방이나 아니면 특정 지역들은 시간이 지나도 이 가치가 감소하기도 합니다. 물론 수도권도 예외는 아닌데요. 오늘은 경기도 광주 신현동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경기도 광주는 제2의 분당이라는 수식어가 붙기도 했습니다. 분당과 강남에서 근교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택시장의 가격이 굉장히 저평가되어서 소위 가성비가 좋잖아요. 세제고개를 지나자마자 이편세상 아파트는 31평짜리가 2017년도에는 3억대에 거래가 되다가 2021년 호황기 때는 무려 7억까지도 실거래 신고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특정 단지나 아니면 어떤 타운하우스에 있는 고급 주택은 예외사항이지만 신현동에 있는 빌라는 지금까지도 가치가 크게 오르지 않았습니다. 5년 전에 매매가 평당 1천만 원이 여전히 지금도 비슷합니다. 광주 신현동은 대표적으로 빌라 밀집 지역인데 대로변을 따라서 도로 초입구부터 저기 산 끝자락까지 빌라가 상당히 난개발이 많이 된 곳들도 있어서 잘 구별해서 매입하지 않으면 오히려 손해를 보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 가공으로 특고 앞 전선이 지나가는 선화지나 아니면 공장과 빌라가 공존하고 있어서 공해나 소음을 지속적으로 유발하는 그런 곳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3, 4년 전 부동산 호황기 때는 신축 빌라가 굉장히 많이 준공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 침체기에는 빌라의 매물이 정말 많이 쌓이고 있는 추세인데요. 네이버 매물은 약 1,000개의 빌라가 나와 있고 침체기가 되면서 지속적으로 경매도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낙찰 결과만 봐도 70% 전후로 낙찰이 되는데 입찰 경쟁자도 적고 낙찰 결과도 평당 1천만 원 이하로 매각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광주 신현동의 빌라가 시간이 지나도 가치가 크게 오르지 않은 이유가 대표적으로 두 가지를 놓고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현동에는 빌라의 공급이 상당히 많이 쌓여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이론상 공급과 수요가 재화의 가치를 결정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둘째, 신현동의 가장 큰 단점인데요. 교통이 상당히 불편합니다. 산 끝자락까지 개발이 되면서 마을버스 배차 간격도 넓고 노선도 복잡해서 교통에 대한 불만이 지속적으로 입주민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 동네면 웬만하면 자동차가 꼭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신현동에 관심 있는 분들은 경매학원 끊지 말고 우선 운전면허 학원 먼저 끊고 신현동을 검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한테 개인적으로 이 신현동 경매 상담 오시는 분들 제가 운전면허증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차가 있어도 도로는 좁은데 자동차 차량 통행량이 너무나 많아서 눈물의 퇴직고개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 광주 이 신현동은 빌라만큼은 호황기가 다가와도 가치가 크게 오르진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네이버 부동산에 있는 매물들 1,000개가 다 매각이 되어야지 그 다음에 방향이 좀 정해지지 않을까요? 시점은 최소한 3년 이내는 좀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광주 신현동에 투자로서 관심 있는 분들은 경매를 정말 저렴하게 받아서 댐타로 바로 처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왜냐면 전세를 놓아도 2년 뒤에 가치가 비슷할 거라고 저는 전망하기 때문에 오히려 주택수가 하나 늘어나는 단점이 발생됩니다. 광주 신현동은 주택의 가치가 오르던 내리던 크게 관여하지 않겠다. 그렇게 부동산 가치에 비중을 두지 않는 분들이나 아니면 내가 꼭 그 지역에 일자리가 있어서 살아야만 한다, 그런 실거주가 아니면 추천드리지 않겠습니다. 지금까지 경기도 광주 신현동의 빌라에 대해서만 한번 살펴봤는데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검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